언덕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같이 들어박힌 개복동, 그 중에서도 상상 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이라야 안방 하나, 건넌방 하나, 단 2개뿐인 것을 명님이 내가 도통 5원에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가지고 건넌방은 따로 목건보네한테 2원씩 받고 세를 내주었다. 대지가 7평 4호비니 안방 4식구, 건넌방 3식구, 도합 6사람이 7평 4호빈 것이다. 건넌방에는 시방 먹건보도 없고 그의 안악도 없고 아랫목에 제돌잡이 어린 것이 알아누웠고 밑목에는 경쟁이가 경을 잃고 앉았다. 방안은 불을 처질러 놓아서 퀴퀴한 빈취가 더운 기운에 섞여 물큰 치닫는다. 어린 것은 오랜 백일해로 가시같이 살이 받고 얼굴은 양초빛이다. 그런 것이 입술만 유표하게 새까맣게 탔다. 폐렴이 들었던 것이다. 눈 딱 감은 얼굴이며 꼼짝도 않는 사족에는 벌써 사색이 내려 덮었다. 목숨은 벌딱벌딱 가쁜 숨을 쉬는 마다 달싹거리는 숨통에만 겨우 걸려있다. 몇 분도 아니고 초를 가지고 기다릴 생명이다. 경쟁이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윗목으로 벽을 향하여 경상 앞에 초연히 발을 개키고 앉아서 경만 있는다. 경상으로 모서리 빠진 소반 위에는 밥이 한 그릇에 콩나물 한 접시, 밤 대추 곶감이 얼러서 한 접시, 북어가 3마리, 이렇게가 음식이요. 돈이 1원짜리 지전으로 2장, 쌀이 2대는 실이 되겠고, 소지감으로 접은 백지가 3장, 1전짜리 양초에 불을 켜서 꽂아놓은 사기 접시, 그리고 소반 옆으로는 집신이 3켤레, 대범, 이와 같이 차려놓았다. 병자한테 붙어있는 귀신더러 이 음식을 먹고 이 집신을 신고 이 돈으로 노수를 해서 딴 데로 떠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차려놓은 경상 앞에 가서 경쟁이는 잠옷 엄숙하게 북을 차고 앉아 경을 읽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바탕 쭉 외우다가는 목소리는 일단 위험이씨 오방신장 척 불러놓고는 이어 북도 빨리 청도 빨리 몰아 드립다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아마 세상 귀신이란 귀신은 있는 대로 죄다 나오는 모양이다. 게다가 계급도 가지각색이요. 계명을 톡톡히 한 경쟁이든지 심지어 한강 철교 연애하다가 빠져 죽은 귀신까지 불러댄다. 주인과 승재가 방으로 들어서도 경쟁이는 모른 채 그냥 앉아 경만 읽는다. 먹건본의 안악은 방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어린 것의 얼굴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을 듯이 들여다본다. 어린 것한테서는 싸늘하니 아무런 반응이 없다. 눈을 떠본다든지 입술을 달싹거린다든지 하다못해 손끝을 바르르 떤다든지 승재는 대번 보고서 짐작은 했지만 아무려나 이왕 온 길이니 청진기를 꺼내서 귀에 걸고 다가앉는데 먹건보내는 그제야 놀란 눈을 홉뜨고 아이고 머니 이것이 죽었나 배 하면서 당황히 서둔다. 승재는 어린 것의 앙상한 가슴을 헤치고 청진기로 들여다보는 것이나 가느다랗게 담 끓는 소리만 들리는 둥 마는 둥 맥은 아주 그치고 말았다. 승재는 청진기를 떼고 물러 앉으면서 이마를 찡그린다. 승재는 죽은 자식을 놓고 상성할 듯이 애달파하는 정상이 불쌍한 깐으로는 소용이야 물론 없을 것이지만 당장이라도 원이라도 없으라고 강심제 한 대쯤 주사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러나 우선 인정에 못 이겨 그 짓을 했다가는 뒤에 말썽이 시끄러울 것이니 차라리 눈을 지그려 감고 모른 채 하느니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처음 한동안 승재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병자라도 가족들이 붙잡고 매달리면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구급주사를 꾹 놓아주곤 했었다. 그러나 대개가 시기를 놓친 병자들이라 살아나지를 못하고 주사 기운이 없어지면
그만이곤 하는데 그럴라 치면 개개주사가 생사람을 잡았다고 승재를 칭언하고 심한 사람들은 승재에게로 쫓아와서 부르대기까지 한다. 그러던 끝에 달포 전에는 필경 멱살을 따들려 경찰서까지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승재는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병원 주인인 달시기의 주선으로 놓여 나오기는 했으나 석방이 아니라 불구속 취조라는 것이었었다. 그 뒤의 일은 아주 무사했으나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승재는 이제 의사 면허를 얻기까지는 되도록 절망 상태인 듯 싶은 병자한테는 가기를 피하고 혹시 마지못해 불려간다 하더라도 아예 함부로 손을 대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다. 그러던 터인데 오늘도 병원에서 7시나 되어 돌아오니까 명림이가 먹건본의 아낙과 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림이는 집을 가르쳐 주느라고 같이 왔던 것이다. 승재는 먹건본의 아낙한테 아이가 100일의 끝에 한 4날 전부터 딴 증세가 생겨가지고 몹시 보채더니 인제는 마디 숨을 쉬고 담이 끓는다는 말을 듣고 벌써 일이 그른 줄 짐작했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을 것이지만 울상으로 사정하는 바람에 뭐라고 꾀를 쓰지 못하고 와보기는 와보았던 것이다. 와서 보니 경을 잃고 있는 꼴이 우선 비유가 상하는데 아이는 벌써 죽었고 해서 만일 경을 잃힐 정성으로 이틀만 미리다가 서둘렀어도 이 가엾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죽이고 애처로워하는 어머니가 불쌍하다기보다는 밉살스러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왜 진작에 나한테로 오든지 하질랑 않고서 이게 무어람? 자식을 생으로 죽여놓고는 인전 편작이라도 못 살려놓아요. 승재는 골이 나는 대로 해 부딛고 왕진 가방을 집어들고 마루로 나선다. 먹건본의 안악은 어린 것의 시체를 걸싸안고 울음 섞어 넋두리를 시작한다. 경쟁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꿈쩍 안 할 듯 여전히 초연하게 앉아서 경만 읽는다. 먹건본의 안악의 악쓰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면서 승재는 침울하게 그 집 문간을 나섰다. 승재는 효염이야 있거나 말거나 간에 또 뒷일이야 아무렇든 간에 자식을 잃고 애통해야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뜻으로 소원하는 주사라도 한 대나마 놓아주는 신용을 하지 않고서 되레 타박한 것이 후회가 났다. 이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 애쓰는 정석은 매일반이다. 결과야 물론 자식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좌우는 하겠지만 그야 무지한 탓이지 범연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니 가난과 한 가지로 무지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동시에 지식도 적절히 필요하다. 승재는 생각을 하면서 절절히 그것을 여겨 고개를 끄덕거린다. 4살의 고아가 되어 생판 남과도 진배 없는 친척에게 거둠을 받아 자라났으니 역경이라면 크게 역경일 것이요. 그러나 역경은 역경이라도 승재의 지나오던 자취에는 일변 단순함이 없지 않았다. 그는 세상이라는 것을 별반 볼 기회가 없었다. 인간 감정의 복잡한 갈등이나 생활과의 심각한 단판 씨름 같은 것을 스스로 경나는 물론 구경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다만 병원에 앉아 검언기를 통해서 맥박의 수요나 청진기를 통해서 엑스광선이나 타진을 통해서 주사기를 들고 처방전을 들고 카르텔을 들고 이렇게 다만 병든 인생만을 대해왔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이 인생의 큰 불행임을 알았다. 단지 그것뿐이었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하나 떨어진 그리고 생리적인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다가 그가 군산으로 와서 있으면서 비로소 조금은 분간일시 인생을 보게 되었다. 서울의 옛 주인에게 있을 때에는 치료비 없이 왔다가 도로 쫓겨가는 병자들을 그리 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 군산의 금호 의원으로 와서는 그러한 정상을 가끔 보았다. 승재는 울기까지 한 적이 있었다. 병이 큰 고통인데
그것을 치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 인간 세상의 한 구석에는 이러한 불행이 있다는 것이 그는 통분했던 것이다. 그러던 끝에 하루는 설아선념으로 턱과 얼굴이 팅팅 부은 소녀 하나가 부인인 성실픈 중년의 노동자와 같이 병원의 수부에 와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보고는 10원이 넘겨 먹겠다는 소리에 다시 두 말도 없이 실심하고 돌아서는 것을 승재는 보았다. 그들이 지금의 명림이와 그에 붙인 양서방이었다. 승재는 그들이 다른 돈 없이 온 병자들처럼 돈이 없으니 그냥 치료해달라거니 이 다음에 벌어서 갚겠거니 이렇게 조르고 사정을 하고 하지도 않고 겨우 얼마나 들겠냐고 물어만 보고서 큰돈 10원을 넘겠다고 하니까 낙심이 되어 추렷이 돌아가는 양이 어찌나 가였던지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 문 밖으로 그들을 따라 나와서 집이 어디냐고 번지와 골목을 잘 알아두었다. 저녁 때 승재는 우선 병원에 있는 기구 중에서 간단한 수술 기구와 약품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명림이네 집을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었다. 그는 마침 병원에서의 거처를 그만두고 방을 얻어 따로 있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밤 저녁의 행동은 자유로웠었다. 그래서 그는 계제를 결심을 하고 왕진기구 일습과 약품을 장만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야간 개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치료비나 약값은 받지 않고 가난한 제 낭탁을 기울여 가면서 이 노릇을 승재는 스스로 조그마한 사업으로 여겨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되 무심했지 달리 그것을 평가를 하거나 자성함이 없었다. 하다가 오늘 마침 먹건본에 집에 불려와 그렇듯 경이나 읽히면서 자식을 갖다가 생으로 죽이고 마는 미련스러운 인간들을 보자니 그만 짜증이 나서 전에 없이 골딱지를 냈던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무슨 정성이 미흡한 탓이 아니오. 무지한 소치라면야 그만이겠지만 그러니 그들이 그렇듯 무지한 이상 시료 병원이 늘비하다고 하더라도 별 수가 없겠거니 싶고 그 무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결에 승재 제 자신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거대한 장벽에 가서 딱 닥들인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줄을 모를 것 같았다. 그 끝에 가면 시방 제가 여태까지 재미를 붙여 해오던 이 노릇이 그만 신명이 뚝 떨어지고 흥이 하나도 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승재가 답북 풀이 죽어서 문간으로 나가는데 명림이는 벌써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있었니? 승재는 마음이 산란한 중에도 명림이가 귀엽고 반가웠던 것이다. 둘러봐도 없길래 어디로 갔나 했지. 어머니랑 아버지랑 다 안 계시는구나. 네. 명림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손을 내민다. 인 주세요. 제가 들어다 드릴게. 명림이는 지금 저한테 끔찍이 고맙고 또 노상 살뜰하게 귀애를 해주는 이 남서방 어른이 저희 집에를 온 것이 얼마나 마찬가지로 좋았고 게다가 가방을 들어다 주기는 더욱 좋았던 것이다. 승재는 괜찮다고 물리치다가 명림이의 그러한 마음성을 아는 터라 이내 가방을 제 손에다 들려준다. 아버진 일 나가셨니? 네. 어머니는? 빨래 주러 가시고요. 그럼 요샌 밥 잘 해 먹겠구나. 네. 아침에는 밥 해 먹고 저녁에는 죽 써 먹고 그래요. 그런데 점심은? 안 먹어요.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눈치가 빨라서 승재가 그 다음에 물을 말까지 지레 대답을 하던 것이다. 먹고 싶지 않을 리가 있나. 배고프지? 요새 해가 퍽긴데 배 안 고파요. 명님이 좋아하는 천국만두 사줄까? 시켜서 보내줄까? 싫어요. 괜찮아요. 명림이는 깜짝 반색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 승재는 전에 일이 생각나서 중국 만두라고 했던 것이다. 승재는 처음 명림이네 집에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고 그 뒤에도 매일 다니면서 심을 갈아주곤 했는데 거진 다 나아갈 때쯤 어느 날인가 중국 만두가 먹고 싶다고 저의 부모를 조르다가 한 소리 듣는 것을 마침 보았었다. 어리네요.
살아리를 하던 끝이라 입이 궁금해서 무엇이고 두루 먹고 싶을 무렵이었다. 승재는 잠자코 있다가 나와서 중국 우동집에 부탁해서 만두를 3그릇 시켜 보내주었다. 했더니 그 이튿날 또 갔을 때 명림이 내 부모의 치아도 치하려니와 명림이가 좋아하는 모습은 절로 미소가 나오게 했었다. 명림이는 제 병이 아주 나은 뒤에는 가끔 승재를 찾아와서 무엇 내의고 양말짝이고 벗어놓은 것이 없으면 조르다시피 뺏어다가는 저희 모녀가 잘 빨아서 꿰매고 기우고 그래서 차곡차곡 챙겨다 주곤 했었다. 승재는 명림이가 명림이답게 귀여우니까 귀해하는 것은 맞지만 명림이는 일변 승재의 기쁨이기도 했다. 그것은 승재의 그 조그마한 사업의 맨 처음의 환자가 명림이었기 때문이다. 승재는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 중에는 생사가 아득한 중병 환자를 잘 서둘러 살려내기도 한두 번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다지 중병도 아니요. 수술하기도 수나로운 명림이의 설아선염을 수술해 주던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나았을 때 그때의 기쁨이란 도저히 다른 환자의 치료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것이었다. 그렇듯 명림이는 승재의 기쁨이기는 하지만 한편 또 명림이로 인해서 슬픔도 없지 않았다. 명림이네 부모가 명림이를 기생집의 수양녀로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이다. 승재는 명림이가 장차 매녀의 몸이 될 일을 생각하면 마치 친누이 동생이나가 그러한 수렁으로 굴러 들어가는 것 같이 슬프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승재는 명림이를 만나면 그 일을 안 뒤로는 겉으로는 반가움이 솟아나서 웃는 한편 속으로는 그 반가움 못지않게 슬픔이 서려 있었다. 명림아. 부르는 소리에 명림이는 대답 대신 해뜩 돌아다본다. 요새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 거시기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든? 네. 그래도 명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그맣게 대답을 한다. 그래서? 지가 싫다고 그랬지요.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 그럼 조금 더 크거든 가라고 그러셔요. 그럼 명림인 어머니 젖 먹고 싶어서 싫다고 그랬나? 아니요. 명림이는 승재가 혹시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고 놀리지 마셔요. 아니야, 놀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뭐 어머니 보고파서 남의 집에 어떻게 가서 있나요? 그럼 더 잘하면 어머니 보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어머니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하거든 가라고. 더 잘하거든. 승재는 먼 눈을 팔면서 혼자 말하듯 중얼거린다. 승재는 속으로 촌사람들이 돼지 새끼나 송아지를 팔래도 너무 어리고 젖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미를 찾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직 좀 더 자라게 두어두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상을 명림이네 집에다 빗대보던 것이다. 돼지 새끼나 혹은 송아지나 그놈이 조금만 더 자라 제풀로 뛰어다니면서 밥도 먹고 꼴도 먹고 그래 젖이 떨어지면 장인에다가 팔려고 하고 기다리는 촌사람이나 일변 딸 자식이 철이 좀 더 들어서 부모도 그리워하지 않고 그동안에 가슴도 좀 더 불룩해지고 키도 좀 더 자라고 하면 기생집에다가 수양딸로 팔아 먹으려고 하고 매일같이 고대고대 기다리고 있는 명림이네 부모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았다. 승재는 이 말을 찡그리면서 무심결에 캑하고 가래를 뱉는다. 승재는 명림이를 돌려보내고 콩나물 고개로 해서 초봉이네 집으로 돌아왔다. 안방에서는 마침 저녁을 먹는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가 들리고 승재방에는 자리끼 숭늉이 문턱 안에 놓여 있었다. 이 한 그릇 자리끼 숭늉은 개봉이가 하던 말맞다나 소중한 생명수였다. 승재는 갈증도 나지 않았지만 물그릇을 집어들고 후루룩 들여 마신다. 물을 마셨다기보다는 초봉이로 연하여 가득 넘치는 행복을 들여 마시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진작부터 일어나 책상 앞에서 성층권의 연구라고 하는 신간을 읽고 있던 승재는 사발시계가 저그덕저그덕 하다가 7시 반이 되자 읽던 책을 그대로 펴놓은 채 푸시시 일어난다. 승재는 무심히 구두를 신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는데 갑자기 벼랑간 지쳐둔 일강문을 와락 열어젖히면서 먹건보가 문간 안으로 쑥 들어서는 것이다. 승재는 대번 이것도 말썽이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주춤하니 멈춰선다. 그는 명림이네 집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먹건보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술 속 사납고 싸움 잘하기로 호가 난 줄도 잘 알고 먹건보의 뒤에는 그의 안악이 따랐고 먹건보가 떠드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도 두엇이나 일강문으로 끼우시 들여다본다. 이놈 너 잘 만났다. 먹건보는 승재를 보자마자 황소 영각하듯 외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손살같이 달려들면서 승재의 멱살을 당실하게 쥐어잡는다. 새머지게 부릅뜬 눈하며 본시 검은 데다가 술기와 흥분으로 검붉어 썩은 생선빛으로 질린 곰보 얼굴을 휘젓고 들이미는 양은 우선 흉악이 다시 없다. 놀란 것은 승재요. 그는 설마 이렇게야 함부로 다그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엄하지도 쩔매는데 그러자 먹건보는 멱살을 움켜쥐기가 무섭게 이놈 소리를 올려 철썩 뺨을 한 대 올려붙인다. 승재는 아프다기보다는 정신이 얼떨해져서 더욱 당황한다. 개봉이가 마침 학교에 가느라고 책보를 안고 대뜰로 들어서다가 그만 질겁하게 놀라 동당거리고 외친다. 에구머니 저를 어째? 안방에서 식구들이 우우하고 몰려 나온다. 내가 이놈 침 대롱 깨나 가지면 김세원 박생원 한다더라고. 그런데 네가 의술 깨나 한다는 네가 남의 어린 자식이 방금 죽는다는 것을 보고서도 약한 봉지를 써주지 않고 침 한 대 놓아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그냥 말았더니 그래서 필경 내 자식을 죽여놓아? 이놈. 이를 부두둑 깔면서 승재의 맷집 좋은 따기를 재차 본세 있게 올려붙인다. 승재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도 못하고 뻔하니 마주 보기만 한다. 먹건보네 안악은 슬금슬금 들어와서 사내의 팔을 잡고 좋은 말로 하지 왜 이러느냐고 말리는 순용을 한다. 그러기는 해도 승재가 얻어맞는 것이 고소한 눈치다. 뒤늦게 정주사가 신발을 끌고 허둥지둥 이게 웬 행패란 말인고 너 이놈 이 손 놓지 못할까? 내려오면서 호령호령한다. 유씨와 초봉이는 벌벌 떨고만 있고 개봉이는 휘휘 둘러보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간다. 먹건보는 얼러대면서 멱살을 잡은 채로 잡아 낚아챈다. 바로 그때다. 퍽 소리와 같이 장작개비가 먹건보의 옆구리를 둥글게 후려 갈긴다. 개봉이의 짓이었다. 개봉이는 이를 악물고 억척으로 이번에는 팔뚝을 후려 갈기려는 참인데 아 저런 년 보았느냐고 정주사가 나무라면서 떠밀어 버린다.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 문간으로 끼웃거리다가 며칠 슬금슬금 마당으로 들어서서 구경을 한다. 승재는 뒤를 돌려다 보면서 누구 한테라 없이 바보처럼 한번 웃더니 그러다가 어찌 무슨 생각으로 먹건보가 멱살을 잡고 있는 그 팔목을 슬며시 훑으려 쥐고 불끈 잡아 비튼다. 먹건보는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편다. 타 같은 장정이라도 승재가 완력이 솟고 한데다가 먹건보는 술이 취해 나서 그다지 용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승재는 부채살같이 손가락을 쫙 편 먹건보의 비틀린 팔목과 얼굴을 한참이나 번갈아 들여다보다가 그의 안악한테로 밀어젖힌다. 데리고 가요. 내가 죽였수? 당신 내가 죽였지. 먹건보는 나가 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버팅기고 선다. 먹건보는 더 덤비려고 안 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승재더러 욕만 거판지게 이놈아 네가 명색 의술을 한다는 놈이 그래 이놈 내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도 모른 채 애야오라? 그리고서 왜 진작 배지 않았냐고 내 여편네에게 호령을 해? 이놈 당장 목을 쓸어 죽일 놈 이 나쁜 놈 내 자식 내놔라 이놈. 업동아버진 괜히 생떼를 써요.
명림이가 진작부터 나설 듯 하다가 그제서야 얼굴이 새빨개지고 여러 사람더러 들으라는 듯이 먹건보를 몰아세운다. 다 죽어서 아주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그런 걸 주사를 놓는다고 죽은 애기가 살아나나요? 괜히 죽은 송장한테 주사를 놨다가 정말 죽였다고 애맨 소리 듣게요. 생으로 어거지를 쓰네. 본 사람도 없나 뭐? 정주사는 대개 그러한 곡절이려니 짐작도 했겠지만 명림이가 앙알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는 쾌히 속을 알았다. 속을 알고 보니 먹건보가 더욱이 괘씸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괘씸하기는 아까 자기를 보고 욕질을 하던 것이었다. 과연 생각한 즉 분하기도 하고 계제에 먹건보가 인제는 한풀 죽었는지라 기운이 불끈 솟았다. 그 고약한 사람이로군. 정주사는 노란 수염을 거슬려 가면서 눈을 깜짝깜짝. 음성은 위험을 갖추어 준절히 꾸짖기 시작한다. 그게 그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노릇도 아니오. 다 동정심으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 가서 보아준 것만이라도 감사할 것이지. 그래 오죽 잘 알아보고서 손도 대지 않았으리라고. 내끼 이 고약한 사람 같으니 아무리 무지막지한 사람이로서니 어디 그럴 법이 있나? 호령이 엄연히 푼수로는 당장 무슨 거조가 날 것 같으나 오직 발을 구를 따름이다. 개봉이는 분을 못 참아 쫑알거리다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금시로 굵은 눈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진다. 그러다가 마침 승재가 땅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서 털고 섰는 것을 벼랑간 우르르 그 앞으로 쫓아가더니 두 주먹을 발끈 쥐고 승재의 가슴 패기를 마치 다듬이질을 하듯이 동당동당 두들기면서 바보, 남서방 바보야. 그깟 녀석한테 따기를 2번이나 얻어 쳐맞고서는 왜 잠잡고 있어? 왜 그래? 남서방 바보야? 그래도 시원치 않은지 물러서서 쌀쌀 몸부림을 친다. 정주사와 유씨는 서로 쳐다보면서 피식 웃어버린다. 초봉이는 가슴속이 뿌듯하고 하다못해 눈물이 솟아서 고개를 숙인다. 승재도 감격했다. 그는 개봉이의 하는 양이 꼭 친누이 동생의 응석같이 재롱스러워서 등이라도 다독다독 해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좀 맞으면 어떤가? 나 아프지 않아요. 어여 학교 가요. 응? 누가 아파서 말인가 뭐? 개봉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타박을 준다.